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폭풍성장 텐텐입니다. 사이다 DJ로 인사드리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 녹음 주제를 보니까 DJ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오늘 방송 들어가 보기에 앞서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화사한 봄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불도저 다람입니다. 네, 다들 이제 여름방학이죠? 라고 대본에 써있지만 저만 이제 여름방학이고요. 여러분들은 계속 방학이셨죠? 아,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방학만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시험 기간을 버텼습니다. 뭐 다들 이 여름에 친구들과 여행 갈 계획 같은 거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다람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휴학생이기는 하지만 6월 한 달 동안 이제 토플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오. 금요일에 종강을 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있고요. 저는 여름방학에 친구랑 대관령에 갈 계획을 세웠는데요. 양떼목장도 가서 양들도 보고 시원한 여름 휴가를 보낼 계획입니다. 오, 양들 냄새 난대요. 아, 그래요? 아니 대관령 놀러 간다는 사람한테 이게 뭐예요? 아, 냄새는 뭐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있겠지만 잘 버티는 편이라 오, 잘 버티는 편이신가요? 좋아요. 대관령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름에 딱 놀러 가면은. 네, 시원할 것 같아요. 자, 봄이는요? 저는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방학을 해서 여행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 좀 인싸예요. 그래서 약간 날짜를 미리 안 잡으면은 다 솔드아웃이 돼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계획 말고 그러니까 날짜부터 잡자. 이 날짜는 그냥 비워둬라. 이렇게 해서 8월 달에 포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포항이요? 네. 그래서 가서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그렇게 1박 2일로 가기로 했어요. 좋겠는데요. 아, 제 친구들은 저도 그렇고 인사랑은 좀 거리가 먼 친구들이라 시간이 좀 언제 돼? 그러면 9월까지 프리. 뭐 그래요. 9월까지 프리요? 9월까지 프리. 지금 6월인데 그런 느낌인데 봄이 역시 인싸는 다르네요. 그러게요. 저는 인싸가 아닌데 친구들이 너무 인싸여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좋아요. 두 분 다 여행 계획 세우고 계시는데 이게 듣기만 해도 참 설레네요. 다들 아무쪼록 여름 피서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텐텐은 여행 어디로 가요? 저요? 저는 이거 원래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뭘 또 비밀이에요? 다다음 주에 저 다낭 갑니다. 다낭 대박. 덥겠다. 네. 학교 친구들하고 끌려가요. 뭐 계획도 몰라. 나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다낭인 것만 알아요. 그냥 그날 여권 들고 오래. 그래서 그냥 갑니다. 몸만 가면 되나요? 네, 저는 그냥 가서 오락부장이나 하고 뭐 정확한 컨텐츠들은 이제 제이인 친구들이 해줬겠죠. 뭐 올라왔는데 읽어보질 않았어. 거의 친구분들이 패키지 여행을 준비하셨는데요. 그렇죠. 패키지. 네, 여행사. 그렇지. 약간 가이드 필요할란가요? 여행 가이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 텐텐 아무것도 모른다면서요? 몰라. 그냥 대충 보이는 거 설명하면 되죠. 텐텐은 그냥 밀짚 모자랑 캐리어만 들고 가면 되는 거죠? 약간. 그렇죠. 밀짚 모자. 그것도 챙겨야겠다. 필요하죠. 베트남이니까. 좋아요. 거기 막 시장 같은 데 가서 꽃무늬 음. 옷 하나 사고. 하와이안 셔츠 이런 거. 빨강색. 그래요? 관광객 티나서 소매치기 당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입어줘야 돼요. 맞아요. 베트남이면 다낭이면.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좋습니다. 메모해놔야겠다. 이렇게 패널분들 근황도 나눠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이다 이슈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조금만 기다려. 알쏭달쏭 궁금한 사회 이슈.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청량한 사이다 한 모금. 사회 이슈 다 이슈 사이다. 네, 오늘 저희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일명 펫팸족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봄님,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청취자 여러분은 혹시 펫팸족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페팸족은 펫 애완동물과 패밀리 가족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정말 가족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이르는 신조어입니다.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동물을 사람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단어죠. 국내 반려동물 돌봄 인구는 4가구 중 1가구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많은데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도 여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펫코노미라 불리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사료를 생산하는 펫푸드 산업, 동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펫 헬스케어 산업 등 여러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간만이 살던 사회에 반려동물들의 입지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가 발전하는 것과 같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갈등과 사고의 수도 증가했는데요. 반려견이 짖는 소리 때문에 이웃 주민 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목줄을 제대로 차지 않은 개에게 사람이 물려 다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집에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이 짱아라고 강아지인데 작은 친구 있어요. 이제 한 8살 됐나? 저도 키우고 있는 만큼 이 최근 정말 이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또 동물을 정말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자리한 패널분들은 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자, 보미는 있었나요? 제가 이 녹음에 참여한 이유는 사실 제가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서 나중에 제 진짜 목표가 고양이를 꼭 한 마리 키우는 거거든요. 고양이. 그래서 이제 이 녹음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 기르는 동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부모님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물고기 구피 아시죠? 다들 초딩 때 한 번씩 키워보셨을 만한 구피요? 구피 알죠? 그 물고기? 조그만한 거. 네. 그거 반려동물이죠. 네. 물고기도 생명체죠. 그럼요. 그럼요. 네네. 물고기 무시하세요? 무시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물고기 좋아요. 네. 네, 저도 친구 집에서 이제 그 뭔지 아시죠? 비닐봉지에 물하고 구피 몇 마리를 해가지고 그렇지. 데리고 왔거든요. 친구 집 갔다가 이제 너 몇 마리 키워볼래? 해서 갑자기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어항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네모난 거 거기다 물 넣고 이제 구피를 키웠던 기억이 있는데 솔직히 거의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고양이를 정말 키우고 싶다. 네, 전 진짜 제 꿈입니다. 그래요? 고양이 집사가. 집사. 네. 그렇죠. 고양이는 집사라 그러죠. 키우는 집사. 사람을. 네. 품종 혹시 생각해 놓으신 거 있나요? 품종은 딱히 생각해 놓은 건 없는데 네. 저는 약간 막 페르시안처럼 막 예쁘게 생긴 애들 말고 오. 이제 얼룩덜룩한 이렇게 누렁 뚱냥이 같은 거 있잖아요. 누렁 뚱냥이요? 약간 집에서 인절미 같이 퍼질러져서 자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귀여운 아이를 하나 키우고 싶어요. 그래요. 고양이는 그렇죠. 왠지 모르겠지만 진짜 행복해 보이는 고양이는 좀 뚱뚱하더라고. 네. 뭔가 잘 먹은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막 널브러져. 나른하게 퍼져 있고 약간 그 떡이 흐물흐물해진 그렇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좋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봄이었고요. 자, 다람이는요? 저는 지금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름은 미남이고 2010년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 23살까지 아주 오랜 기간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고요. 미남이라고 했나요? 네, 미남이. 이름이 너무 귀엽다. 왜요? 잘생겨서? 잘생긴 것도 있고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 그때 한창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혹시 미남이시네요 아세요? 그 약간 일본 네. 뭐 밴드. 와, 장근석, 맞아요. 박신혜, 이홍기 씨가 나왔던 진짜 옛날 드라마네. 진짜 옛날이에요. 네. 사실 후보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름 후보가요? 네. 니쿤. 니쿤이요? 그 2PM 니쿤? 니쿤이요? 한창 인기가 많으셨거든요. 약간 좋아하던 남자 아이돌이나 남자 그쵸. 배우를 이름으로 하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제 미남이가 갈까 해서 선택된 게 미남이었어요. 니쿤이라. 쿠니. 어머. 쿠니는 괜찮네. 쿤이 귀엽다. 아무튼 미남이가 된 비하인드가 있고요.
하나 더 최근에 키우게 된 게 있기는 해요. 오. 어떤 거죠? 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야채에서 달팽이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달팽이요? 달팽이요. 민달팽이가. 그래서 셰프님이 저에게 이제 키워볼래 하고 주셔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어머, 달팽이도? 네. 달팽이 달걀 껍질 같은 거 좀 줘야 돼요. 오, 그건 몰랐어요. 그래야 이제 뒤에 껍데기를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아, 근데 민달팽인데요? 아 그럼 주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 먼저 말하셨어야죠. 아, 죄송해요. 자 죄송합니다. 민달팽이면 주지 마시고 이거 뭐 일부러 개그한 거예요? 아니, 진짜 민달팽이에요. 아 진짜 민달팽이? 처음부터 민달팽이라 했어요. 아 그래요? 아, 저 얘기했죠? 아, 내가 못 들었나 봐. 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렇군요. 아 저는 근데 다람이가 그 강아지를 키우는 거를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자랑을 안 했다. 아. 저는 당금 디프리 그런 거 할 때 짱아 사진 은근 좀 보여주거든요. 어, 네. 진짜요? 왜 저한테는 안 보여주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자랑 안 하시는데? 자 아무튼 저는 좀 가끔 자랑을 하는데 다람 씨도 조금 자랑을 아, 네. 네 네, 녹음 끝나고 저희가 사진 한 번씩 보여주시길. 네, 바로 자랑 들어가겠습니다. 백만장 있어요. 좋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데 이거 사진 안 보여주면은 불법이에요. 위헌. 위헌입니다. 행복 진짜. 축구권에 어긋나거든요. 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혹은 달팽이도 뭐 구피 그렇죠. 그런 반려동물 사랑하는 우리 패널분들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분들과 함께 주제에 맞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사회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1인 가구랑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처럼 여길 만한 그런 존재 부재가 뭔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요? 네. 요즘에 막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 봐도 네. 멍스타그램, 멍튜브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저도 길을 걷다 보면은 이 유모차가 있잖아요. 개모차. 개모차라고 해요? 댕모차. 아, 댕모차? 뭐 아무튼 그 유모차 얘기하면은 애기인가? 하면서 보면은 애기긴 애긴데 강아지 애기. 네. 그런 깨물지. 경우가 정말 많아요. 포대기에 이렇게 맞아요. 안겨져가지고 오. 그렇게 다니는 분들도 많거든요. 포대기에 이렇게 업어가지고. 네, 진짜요? 미나미도 사실 개모차 끌고 다녀요. 이제 노견이 나이가 되다 많아서. 보니까 산책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좀 쉬고 싶어 하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이제 개모차에 태워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저출산 그런 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다. SNS 맞아요. 요즘 강아지 귀여운 애들 너무 많아요. 맞아. 이 쇼츠나 릴스에 범람합니다. 맞아. 그런 친구들 보면은 또 나도 이런 식으로 또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보미는요? 저는 다람이가 약간 사회적으로 환경이 변하는 걸 말해줬다면 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뀐 거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옛날에는 완전 우리나라가 공동체주의 사회였다가 점점 지금은 개인주의 사회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막 뭐 혼자여도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의 책도 많이 나오고 점점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거나 혼자 무언가를 하는데 되게 익숙해진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뭐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그냥 개인주의가 아니라 원자화된 개인들이라고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사실 행복할 수는 있는데 사람은 사실 되게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람들이 혼자이고 싶어서 혼자인 게 아니고 다들 너무 사는 게 바쁘고 자기 혼자만도 벅차서 혼자 살다 보니까 다들 되게 외롭고 좀 심리적으로 약간 아픈 사람들도 많아진 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는 완전 내 거잖아요.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살짝 소유물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을 만큼 나한테만 속해 있는 존재고 또 나한테만 사랑을 바치고 그렇게 제 외로움과
그런 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동물들을 많이 기르고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고양이는 잘 모르겠어요. 고양이는 잘 모르겠는데 강아지는 주인이라고 할까요? 우리 가족들한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거든요. 네,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을 어, 하잖아요.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막 길을 막아도 짜증을 안 내. 그냥 너무한데요? 어? 가지마. 짱아 가지마. 아, 짱아. 짱아 불쌍해. 그래도 아니 오빠 그만 좀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짜증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러면 일로 가야지 계속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준다. 이 다른 사람들 간의 어떤 재고 뭐 생각하고 눈치 보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반려동물에게는 아예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서 오는 그 유대감 같은 것도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 사회의 요즘인데 보셨던 것들 중에 이 인상적이었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있었다면은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생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산업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지금은 동물을 키우지 않고 약간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큰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약간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저 진짜 모든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조금 찾아보면 생각보다 되게 충격적인 거 많아요. 충격적이라기보다는 놀랍다 할까요? 그렇죠. 신기한 거. 진짜 사회가 많이 변했구나 싶게 느낀 게, 일단 저는 그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해 있더라고요. 막 장례식장도 따로 있고 정말 사람처럼 화장도 해주고 심지어 그 유골로 유골 보석을 맞아요. 만들어서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맞아요. 그런 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전 진짜 놀라웠던 게 반려견 전용 5G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오? 네? 그게 뭐예요? 그 친구 핸드폰 개통해 주는 거예요? 저도 순간 그래서 아니 동물을 위한 핸드폰이 만들어졌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약간 OTT 전용 요금제 이런 것처럼 그 요금제를 구독을 하면 그거에 딸려 나오는 부가적인 서비스가 TV를 주는데 TV에 이제 주인의 목소리랑 사진 같은 걸 넣어서 주인이 밖에 있을 때 강아지한테 그걸 틀어준다든지, 그리고 약간 사료나 물 같은 걸 자동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기계 같은 걸 준다든지 요런 서비스를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런 전자기기들을. 그래요? 상술 같은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오, 그냥.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쵸. 1인 가구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그런 거 있으면 반려견이 좀 덜 외로워하거나 네.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그 TV에서 막 목소리 나오고 네. 응. 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닌가요? 고개만 갸우뚱할 것 같은데 뭐지? 그러면서 그리고 반려견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있었어요. 같이 주는 것 중에. 동물에 채워주는 건가요? 네, 애플워치처럼 활동량이랑 약간 건강 이상 징후 같은 걸 감지해주고 네. 주기적으로 약간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기기가 있더라고요. 반려동물 스마트워치요? 나도 없는데. 아니 팔자가 좋으네요. 원래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좋습니다. 오, 장례 문화 맞아요. 장례 문화 진짜 엄청 발전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펫 보험 다들 아세요? 저 진짜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보험이요? 어떤 네. 거요? 처음에는 펫 보험이라길래 내용이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저희가 뭐 암보험 이런 거 드는 것처럼 동물들이 아플 때 그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병원비랑 치료비 같은 걸 일정 기간 보험비를 납부하면은 그 치료비를 나중에 조금 대신 내주는 보험사에서 인간 보험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약간 동물들도 보험이 있다는 게. 그렇죠. 동물들 병원 한번 갔다 오면은 진짜 휩니다 휘어. 그래서 진짜 동물 키우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 많이 먹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좀 아픈 친구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지. 좋습니다. 그러면요, 다람이가 본 반려동물 관련 산업 중에 인상 깊었던 건 어떤 걸까요? 그 요즘에 강아지 동반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네. 멍푸치노라고 강아지들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 같은 걸 판매하더라고요. 진짜요? 멍푸치노요? 네, 멍푸치노. 카페인은 없겠죠? 네, 그런 거는 없고 어.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걸로 네. 따로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들만 카페에 가서 뭘 먹으면은 강아지들이 좀 배고플 수 있으니까 진짜 그런 배려심이 너무 깊네요, 사람들이. 메뉴를 그러게요. 개발한 것 같아요. 멍푸치노.
귀엽다. 귀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미국 스타벅스에서 최초로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인상적이었던 산업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애견 호텔이랑 애견 유치원 아, 유치원. 네, 이런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미나미는 이제 노견이라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맡기기에는 조금 우려가 돼서 맡겨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친구가 이제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 되게 많이들 찾아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돌봐줄 수 없는 시간에 이렇게 잠깐 맡겨두고 하원시키고 약간 이런 아. 개념이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진짜 이 유치원에 그것도 들으셨어요? 약간 반이 성격에 따라 나뉜다고. 약간 소심한 애들은 소심반인가? 막 이게 있고 약간 외향적이고 사람 안 가린 애들은 또 뭐 활발반 뭐 이런 게 있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너무 신기하죠? 약간 개BTI 이런 건가? MBTI. 아, 그래요? 우리 짱아가 저기 INFP거든요. 그래요? 아 검사해보셨어요? 아, 그럼요. 짱아가 월월 하면은 이제 그렇지, 그렇지. 오빠 이거 1번 그렇지, 그렇지. 월월 이거 5번 2번 뒤졌으니까 2번이죠. 자, 아무튼 농담이고요. 맞아요. 강아지 음식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음식을 이제 이게 먹고 있으면은 강아지가 너무 이 초롱초롱 그러니까요. 아주 좀 줘라 제발 좀 너무 먹을 수가 없어. 그러는데 좀 그런 거 주면은 또 행복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요런저런 산업 진짜 정말 상상의 이 나래를 펼칠 만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또 반려동물을 위한 어떤 서비스들이 많아지는 한편 어떤 서비스가 확장을 하면은 어떤 거는 또 축소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사람들, 특히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들의 권리가 축소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런 동물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에티켓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면은 강아지를 저는 키우니까 그런 걸로 생각해보면 산책할 때 배변 잘 치우기 이건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아파트에 가로수길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목격이 되죠? 네 아. 목격이 되거든요. 그 응아가 목격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아차 싶으면은 못 보면은 밟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되게 낭패잖아요. 집에 가고 싶겠죠? 이제 약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약간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안 키우는 약간 저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더럽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키우는 입장에서도 실례예요. 아 이해가 안 그럼요,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배변 봉투 잘 챙겨서 치우는 거랑 그리고 제가 요즘에 본 건데 네. 강아지들 산책시킬 때 소변도 치워야 한다 이런 음?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소변을 치워요? 어떻게 치워요? 소변을 이제 누우면은 강아지들이 거기다 물을 꼭 뿌려야 된다 이런 어?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요? 그 물 뿌림으로써 약간 좀 용해가 된다 해야 되나? 과학적인데요. 네, 그래서 뿌려주는 게 에티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여태까지 미나미를 산책하면서 그랬던 적이 사실 없어서 웬만하면 이제 당연히 건물이나 이런 데는 못 싸게 하고 풀 이런 데다 싸게 하는데 만약에 건물 이런 데 싸면은 그런 물을 좀 뿌려달라 이런 글들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몰랐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도 요즘 새롭게 알게 된 거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생각해 봤을 때는 강아지나 뭐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짖는 거요. 네, 그런 경우에 현관 앞에 중문을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면은 뭐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나가거나 하는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뭐 소음 문제도 조금은 방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애견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보미는 어떨까요?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실제로 키워본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동물을 안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약간 에티켓이라기보다는 저는 뭘 생각했냐면은 강아지들은 산책을 꼭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가끔 밤에 이렇게 보면은 강아지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밤이 되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이제 커플과 강아지 맞아요. 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중간에 저 혼자 이어폰 꼽고 쓸쓸하게 이제 걸어가는 나 자신 이렇게 있는데 개들 중에 좀 막 큰 개들은 살짝 무섭기도 하고 막 짖거나 막 강아지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오. 약간 자기들끼리 이제 막 으르렁대면서 막 주인분들은 막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둘이서 막 싸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뭔가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이 강아지들이 목줄을 안 차고 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공원은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데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줄을 끌고 다니는데 저는 약간 제가 동물을 안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목줄 해놓고 주인이 천천히 걸으면은 막 강아지가 막 빨리 가려고 아등바등 되는데 네. 목줄 때문에 막 앞으로 못 가면은 뭔가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개들만의 공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약간 반려동물 놀이터 느낌으로 개들이나 이렇게 동물들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드는 공간들이 조금 생기고 있더라고요. 약간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 데를. 그래서 그런 공간이 약간 지역별로 좀 많이 생겨서 좀 반려인들도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뛰어놀게 시킬 수 있고 동물 안 키우는 사람들도 조금 더 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반려인들과 반려인이 아닌 사람들 모두 일석이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공간 분리니까. 자, 그러면은 반려동물 키워야 할 때 에티켓 이렇게 말씀을 다 들어봤는데 저도 한마디 좀 해보자면요. 애견인 마음가짐에요. 우리 집 개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만 이쁜 거야. 내 새끼 나만 이쁘지. 그치.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산책을 한다 짱아랑 그러면 항상 입마개 하거든요. 되게 조그마한 강아지인데도 진짜요? 저는 입마개 해요. 왜냐면은 짱아 좀 싸나운 친구라 예민해가지고 오리주둥이로 이렇게 딱 하는데 그러면은 애가 조그맣고 까만색이니까 애기들이 궁금해가지고 온단 말이야. 와 강아지다. 그러면 아이고. 야 물어. 물라고 시키는 거 아니고 문다. 얘가 문다. 포켓몬 아니고요. 문다. 만지지 마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왜냐면은 우리 집 강아지니까 나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무조건 웬만하면 분리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네. 그렇죠. 아찔해요. 만약에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많죠. 있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과거에 비해서 반려동물 수가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반려동물을 돌보는 인구 수는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 반려동물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약간 냄새도 나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사회에 동물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30% 정도의 가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 30%면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잖아요. 약간 인간 자식을 둔 가구와 그래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진짜 약간 배척하거나 그 반려동물 인구를 외면하기보다는 요즘 나오는 뭐 애견 동반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동물들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게 공간들이 많이 조성이 되는데 그렇게 반려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출산 사회다 보니까 약간 정부에서 막 그런 정책을 많이 실시하잖아요. 저출산 지원 정책 이런 것처럼 약간 반려동물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동물들에 관한 정책도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좋아요. 다람이는? 맞아요.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높아져야 반려동물 산업? 그런 게 좀 더 청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던 게 펫샵이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맞아요. 막 불법 번식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유기견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우리 사회가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막 요즘 파양하는 사람도 종종 볼 수가 있잖아요. 좀 있더라고요. 네, 막
무책임하게. 여행 갔다가 강아지만 두고 온다던가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곡 같은데. 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책임의식도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강아지, 고양이는 모르겠어요. 고양이는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요즘 강아지들은요 야생성이 없습니다. 다 이제 종이 그렇게 유전자로 돼가지고 야생에 풀어놓는다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죽이는 거거든. 파양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나쁜 행동입니다. 근데 고양이들도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집에서 키우는 애들은 이미 그 집에 적응을 그렇지, 그렇지. 한 거라서 야생성이 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맞아요. 사냥 뭐 할 줄 알겠어요, 걔네가. 그렇지. 집고양이 뚱뚱한 애가 바나 먹는 것만 먹고 누워서 자고. 뭐 비둘기 잡겠어? 나는데? 그니까요. 근데 비둘기도 뚱뚱해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농담이고 그 뭔가 야생성이 좀 부족하다. 맞아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질문까지 딱 마지막 플러스 질문으로 해볼게요. 이 반려동물 산업 먼 미래에 반려동물이 진짜 많아졌어. 그러면 어디까지 나올 것 같은가요? 저는 100% 이거 나온다고 보는데 반려동물 언어 번역기 영화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아 언어 번역기. 보면은 비둘기 막 이런 애들도 어, 다 뭔가 헤드셋을 끼면은 이제 막 걔네가 깡깡깡깡 하면은 그렇지. 야 저기 쟤 좀 봐 막 이런 거 막 들리잖아. 뭐였죠 그거? 마이펫의 이중생활이었나? 막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은 걔네한테 뭘 채우거나 아니면 제가 뭘 쓰면은 약간 얘네가 말하는 걸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약간 어느 정도 감정 상태라든지 뭐 지금 배고픈지 졸린지 이런 것 정도는 약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 언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번역기. 근데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얘가 아프면은 나 여기 아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요? 나 좀 무서운데 짱아. 왜 이제 오냐? 뭐 그러면서 저 오빠는 집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렇지. 너가 식탁에서 밥 먹을 짬인가? 와. 이런 느낌 아니겠죠? 짱아는 좀 센데요? 짱 아니겠죠? 자 아무튼 저도 번역기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람이 말처럼 어디 아픈데 알 수 있게. 맞아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저는 그냥 재밌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좋아요. 다람이가 생각하는 미래 반려동물 산업은? 저도 사실 보미가 말한 것처럼 번역기 생각해 왔었거든요. 근데 보미가 말했으니까 다른 걸 생각해 보자면 요즘에 막 산책 시켜주는 알바 같은 거 있는 거 아세요? 오 맞아요. 강아지 막 당근이나 이런 데서 이때 산책시켜 드립니다 하고 막 얼마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가 주가 되고 사람이 약간 부하가 되는 세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그런 것들로 파생되는 직업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 강아지 산책사 뭐 이런 것들. 이게 아마 요즘에도 조금 있을 거예요. 약간 다람이가 말하는 강아지를 위해 봉사하는 네. 인간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위가 되는 거죠. 강아지의 편의를 위해 일하고 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이게 뭐 인류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귀여움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냥 뭐 먼 미래에는 그럴 수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좋습니다. 이 반려동물 기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패널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요. 이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만 함께하던 과거의 룰을 깨고 여러 변화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짱아 생각도 나고요. 뭐 할라나 잘라나? 좋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이야기거리가 가득했던 오늘 사이다도 이만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미국의 야생동물 사진작가 카라 로저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개는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개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든다. 오늘날 반려동물은 우리 곁을 변함없이 지켜주고 사랑을 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사람으로 채우지 못한 빈자리를 온전한 애정으로 가득 채워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죠. 그러나 인간만의 세상에 동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가끔은 사람보다 동물이 우선시되거나 동물들로 인해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말 동물들도 사람과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일까요? 동물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행복이 커지는 만큼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동물들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봄, DJ의 텐텐, 패널의 봄. 다람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궁금증은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